안녕하세요. 김효수 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논문이란 무엇인지, 논문의 정의,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논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의와 종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논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그 구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구성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 그래서 학술 연구 결과 정리한 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의 종류는 제가 APA에 나온 거하고 다른 데에 나온 내용 일부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 연구. 네. 내가 잘 모르겠구나. 나 이거 알고 싶어. 그래서 탐색하는 거죠. 기술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동 발달을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 같이 단지 우리가 보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요연구죠. A가 B에 미치는 영향 같은 인과관계 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보통 실증 연구의 형태를 띠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장 많이 한다. 예측 같은 거, 경기 예측, 수요 예측, 뭐 주가 예측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평가도를 할 수 있고 특정 정책 같은 프로그램 개입 효과성 평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고 기타 예를 들면 이론 연구, 문헌 연구, 척도 개발하는 거, 뭐 척도 개발을 위해서 타당화하는 척도 개발된 척도 뭐 미국에서 있는 척도 우리나라 갖고 타당화하는 연구도 있고 연구들을 종합하는 메타 분석 이런 연구도 있는데 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주로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 형태에 따라서 이제 실증 연구, 설명 연구, 실증 연구와 이제 이어지겠죠. 연구 형태에 따라서는 문헌 리뷰, 예, 문헌 리뷰 같은 거는 메타 분석하고 깊은 연관이 있죠. 똑같진 않습니다. theoretical article, 뭐 이런 것들. methodological article은 그냥 뭐 예를 들면 특정 기법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통계학과에서 예를 들면 특정 기법을 예를 들면은 뭐 제시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뭔가 어려운 새로운 기법을 갖다가 예를 들면 속한 그 분야에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 메소드 아리클리스 되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는 요거하고 보통 많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등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형태에 따라서 보시면 우리가 주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요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여기 가장 보시면 기본적으로 실증 연구는 계량화를 하는 거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에 수를 부여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수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전환하는 거고요. 예, 대개는 관계에 관한 연구예요. 상관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증 연구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절차가 있죠. 전형적인 형식이 있죠.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결론 및 논의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지고 학술지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 부분이 서론과 합쳐져서 생략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연구들이니까 너무 많죠. 실증 연구는. 그러니까 문헌 리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문헌들을 예를 들면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리뷰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행 연구들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합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메타 분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요약하고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때로는 예를 들면 상충되는 결과들도 있겠죠. 어떤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나오고 어떤 유의하지 않게 나오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얘기 드렸는데 노인의 행복과 자아 존중하면나요? 어떤 연구에는 0.6, 어떤 연구에는 0.2, 어떤 연구에는 0.3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서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구하는 것들 그게 바로 문헌 리뷰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밑줄 쳐놓은 여러분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실 정도면은 충분히 예를 들면 제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분들, 그 역량이 충분한 분들이니까
theoretical 아리클들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오래된 뭐 올해 예를 들면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한 2, 30년 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서 예를 들면 종합해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비행에 이르는 경로는 이런 거야 하고 예를 들면 제시를 하는 뭐 그런 것들 아주 전형적인 연구들이죠. 뭐 예를 들면 보시면 뭐 이런 것들 리뷰라는 거는 그전 연구들을 내가 한번 다 봤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conceptual analysis of empirical returnable process 이런 거죠. 이제 어, 그 직원들이 예를 들면 그 퇴사는 예를 들면 퇴사에 이르게 하는 경로는 뭐 어떤 거에 예를 들면은 뭐 입사를 해서 예를 들면 뭐에 만족하면 머무르고 뭐에 불만족하면 떠나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쭉 보여준다. 예, 이런 정도들. 자, 또 methodological article 요거는 뭐 크지 뭐 예를 들면 여기다 보시다시피 testing equivalence in the structure means and variance of a higher order construct 뭐 with SEM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연구들 하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걸 할 필요 없으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분들 예,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사례 연구는 이런 거죠. Understand the health and ethnic identity development through study abroad. 그래서 The Case of South Korea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에 뭐 한국 사람이 뭐 미국에 가서 한 건지 맞네요. 네. Understand health and ethnic identity development through study abroad. 해외 유학하면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저도 뭐 사실 뭐 내 피부 색깔이라든가 내 인종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을 갔더니 이 사람들이 자꾸 저를 가리켜보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많은 걸 느끼게 됐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자기가, 어, 생각한 거를 아마, 예, 쓴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 미국 분이구나. 미국 분이라서 한국에 와서 공부해서 뭐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저는 거꾸로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름을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요런 연구도 있고, 사례 연구들. 사례 연구들은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엄밀한,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학적 연구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 연구? 이런 거에 더 가깝죠. 예, 그래서 질적 연구인데, 질적 연구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되죠. 아무리 객관화를 하려고 해도 자기 주관이 많이 개입되고 컨텐츠가 중요해요. 컨텐츠.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분야에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연구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내가 내 경험을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래 버리면 있냐 골치 아픈 거예요. 음, 제가 실제로 중국 유학생이 에, 그 컨설팅 온 분이 있는데 제가 괜찮아요. 근데 학술지 논문을 냈더니 코멘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 거를 왜 우리 여기다가 해? 뭐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코멘트가 나왔어요. 심사위원이 결국은 떨어졌어요. 뭐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네, 심사위원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심사평을 했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은 뭐 인종차별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한국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본인이 예를 들면 뭐 본인이 그렇게 예를 들면 중국 이런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편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학생하고 저하고 그 학술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했죠. 중국 학생들 논문을 실어주는지, 어떤 주제까지 실어주는지, 그래서, 중국 학생들 실어주는구나. 그리고 그 학생이 연구한 주제, 그 주제에 대해서도, 실어주는구나. 그래서 한 건데, 사실은 심사위원을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났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뭐, 논문이 물론 뭐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이 케이스를 왜 얘기 드리냐면, 이런 거 연구들을 하게 되면, 사실, 심사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다. 많은 예를 들면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같은 경우는 척도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 척도 예비적 개발.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척도를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예를 들면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자기가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척도를 개발을 해서 그거를 타당화를 하려면 또 계량적인 이해도 높아야 되겠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류의 연구들은 어떤 교수님들은, 야, 그게 무슨 학위 논문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된다. 교수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문의 구성. 자,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실증 연구 위주로 얘기 드립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논문 형식에 정답은 없어요. 지금도 뭐 사례 연구, 뭐 제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자꾸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정답은 없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 두시고, 학술지 논문 같은 경우에는 대개, 학술지 논문도 학위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다섯 개 장의 형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론적 배경 생략되기도 하고요. 예, 최근 연구부터 최소 10편 이상 검토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형식을 갖고 있는지, 형식을 예를 들면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내가 이 학술지에 낼 수 있나? 그 논문의 구성도 보고 그 학술지가 어떤 컨텐츠, 어떤 내용을 받아주는지 그것도 미리 파악을 해봐야겠죠. 학술지 논문은 그렇고. 학위 논문은 예, 지도 교수님하고 미리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학위 논문도 각 학과마다 형식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대학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요구하는 요청사항, 그 다음에 뭐 용지 사이즈가 어떤 여백은 어떻게 해주는지 폰트는 어떻게 해주는지 그런 걸 정확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 알고 처음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해야 시행착오를 안 겪습니다. 예, 지금도 한 분이 뭐 굉장히 큰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그거를 조금 도와드리고 있는데 뭐 저라고 시간 안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이 시간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뺏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보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논문의 구성은 처음에 요 구성 설명드리는 겁니다. 서론, 이론, 집배,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자, 서론을 구성하는 이유는 기술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듯이 연구의 수행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연구 방법부터는 객관적이어야 되지만 서론 부분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나 이거 선택. 굳이 예를 들면 비행을 뭐하러 해?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으니까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관심 있어서 한다고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선행 연구들을 봤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반드시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예를 들면 독자들을 설득하는 거죠. 서론에 들어갈 내용들은 연구 변수들, 각각 연구 변수의 중요성, 아마 개조식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맛을 보셨을 텐데, 그리고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관계를 설명하고, 어? 선행 연구를 검토해봤더니 연구가 없네? 그래서 내가 연구할 거야. 요런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요러요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할 거야. 내 연구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기 논문에는 보통 용어의 정의, 뭐 연구 절차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각 학과의 양식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서론의 선행 연구에서만 잔뜩 갖고 와가지고 하는 것도 애매하고, 내 주장만 펼치는 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어느 선이 적절한 균형이냐. 그거는 선행 연구를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얘기 드릴 수 있고, 서론을 기술하는 순서는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종속 변수 보통 많이 쓰는데 종속 변수가 아니라 연구 대상을 먼저 쓰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속 변수의 중요성, 그 다음에 또는 연구 대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도입하고, 그 종족 변수와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고, 독립 변수 또 하나 도입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이는 아니겠죠? 보통 한두 개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면 하나만 써주시면 되고, 또 하나, 또 있으면 또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매개 변수나 조절 변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믹스를 하는 거죠. 선행 연구를 통해서 믹스를 하는 거예요. 독립 변수와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 등등등 믹스를 해주는 거예요. 또 매개 변수와 독립 그 종속 변수 이렇게 믹스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더니, 뭐예요? 연구에 공백이 있네? 이런 게 없네? 그래서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하는데, 나는 이번에 어떤 답을 줄 거냐면, 요런 거에 대해서 답을 줄 거야. 라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 또 연구 가설을 쓰는 거죠. 서론 끝. 자, 두 번째,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는 이유는요, 내 연구에서 예를 들면 설명할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고 정보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들어갈 내용과 범위는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위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연대기적으로 정리, 누구는 뭐라고 했고, 누구는 뭐라고 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는 뭐라고 했다, 누구는 뭐라고 했다, 누구는 뭐라고 했다, 한 23명 정도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지루하겠죠. 그래서 묶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뭐 비행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럼 비행에, 예를 들면 다측면을 예를 들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한 사람, 그런 사람들로는 A, B, C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그 다음에 비행에 예를 들면 뭐 신체적인 예를 들면 비행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으로는 뭐 예를 들면 CDEF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묶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죠. 그다음 요인 구조. 네. 그래서 요게 뭐 지금은 뭐 분리돼 있지만 개념을 설명하면서 요인 구조 뭐 같이 가겠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그거는 선행연구를 보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연구 검토.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하시는데 어 이제 연구 편수와 관계 등을 위주로 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해 주시는 거고요. 어, 뭐 이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아동학대가 학교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정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게 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종속변수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독립변수,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정의, 요인구조, 선행연구 검토, 정의, 요인구조, 선행연구 검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섞는 거죠. 독립과 종속, 매개와 종속, 독립과 매개 뭐 이런 식으로 섞으시거나 안 그러면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를 쓰시되 독립변수 쓰시는 부분에서 선행형 검토하고 매개변수 쓰시는 부분에서 매개와 종속변수, 매개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써주실 수도 있고 형식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을 기술한 이유는 마치 실험 절차를 제시하시듯이, 뭐, 일종의 설명서죠. 설명서, 조립 설명서. 그래서, 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니들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연구 방법을 보고 내가 똑같이 그 연구를 재현해낼 수 있다. 그러면 잘 쓴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뭐 내용은 써놨네. 생각의 수량화, 기본적으로 생각의 수량, 어떻게 내가 생각의 수량화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게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방법에 들어갈 내용은요,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연구 절차, 분석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들어가고, 안 그러면 연구 모형과 가설 같은 게 이게 서론에 올 수도 있고, 이론적 배경에 올 수도 있고, 연구 방법에 올 수도 있어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특히, 뭐, 이런 경영학 논문이나, 이런 쪽, 뭐, 이렇게 심리학이나, 이런 쪽, 연구 방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참, 제가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론적 배경에서, 요 가설 부분이, 이론적 배경에서 앞에 보시면, 이론적 배경 기술을 하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여기다 끄트머리에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가설 1,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설 1 주고, 그 다음에 가설 2,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 검토한 다음에 끄트머리에 가설 2 이렇게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설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설은 연구 방법에 들어갈 땐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론적병에 들어갈 때는 요 이론적병 끄트머리에 예를 들면 항상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식은 뭐 이전 연구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방법 기술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개조식 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 내용을
기술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 결과는 우리가 연구 목적이 있잖아요. 연구 목적과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 또는 가설이 있죠.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리서치 제가 얘기해 드렸죠. 리서치 결과는 리서치 answer하고 같은 의미다. 그래서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예요. 내 연구에서 뭐 했고 어떤 답이 나왔다. 예,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연구 참여와 연구 도구, 그다음에 변수와 상관해서 기본 예를 들면 밑반찬을 한번 주는 거고요. 나 연구 이렇게 수행했는데, 나 연구 참여자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대표성 있는 샘플을 뽑았어.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하고 성별을 봤더니 남자 100%.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자에 대해서는 내 연구가 일반화가 되기가 어렵겠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연구 참여자 봤더니 남녀 50이네.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청소년, 남자 청소년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구나. 예를 들면 그런 거 판단할 수 있겠죠. 연구 참여자의 나이가 예를 들면 중학생이다. 그럼 고등학생한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중학생한테는 적용하기가 수월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문제와 가설에 대한 답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은 건조하게 통계 분석 결과만 나왔다는 거는 통계 분석 결과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와 B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결과는 A와 B 차이에 뭐 예를 들면 차이가 발견되자 선행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을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뭐 현행 연구에서는 뭐 다르게 얘기했는데 뭐 내 연구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네. 특기할 만한 부분이네. 이렇게 써놓고 결론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요 문장 자체를 앞에 이제 여기 하는 게 아니라 결론에서 얘기를 하겠죠. 뭐, 본 연구의 분석 결과 A와 B가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거는 뭐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 선행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던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하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자연스럽게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내 연구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선행 연구들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못 보던 류의 좀 새로운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후속 연구할 때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한번 연구 설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예를 들면은 뭐 실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특이할 만한 부분이 나오면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예, 써먹으면 되겠죠. 예, 여기 마찬가지로 특이한 만한 거 잘 메모해 두면 나중에 결론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결론을 기술하는 이유는 서머리 하는 거예요. 예, 서머리, 내 연구에서 어떤 결과 나왔고, 서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 연구가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족했던 건 뭔지, 그 다음에 후속 연구자들에게 해줄 말은 뭔지, 예,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요약, 앞에 나온 내용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 이론적 실천적 함의, 시사점, 예를 들면 얘기를 하는 거고, 연구하다 보니까 한계 없을 순 없죠. 그렇다고 한계를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죠. 핵심적인 것만 조금 한 3개 정도, 정도 쓰도록 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지원, 연구의 한계와 함께, 그래서 내 한계가 있었으니까 후속 연구에서는 이런 것들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하다 보니까 아쉬운 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결론을 다른 거 끝난 다음에 결론 쓸 때 돼가지고 결론 드디어 써? 이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서론 이론집배 연구 방법, 연구 결과 하면서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특기할 만한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특기할 부분은 따로 나오는 거죠.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를 거칠게라도 써놓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론에 써먹을 수 있겠죠. 네. 제 경험상으로는 연구 앞에 이론적 배경이나 이제 서론 이론적 배경, 뭐 연구 방법 결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뒤에 나올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제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커버가 돼요. 앞에 하다 보면 굳이 뭐 나 따로 시간 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메모해 놓은 걸 정리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완성되는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하시면 된다. 기다렸다가 쓰려고 하면 난감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초록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한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뭐 자기만의 또 독특한 세계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초록애들 가설 쓰는 분도 있어요. 초록애들 가설 쓰는 걸 제가 못 봤는데 그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교수님 뭐 그렇죠. 어차피 뭐 그 정도 되면 뭐 그냥 논문 통과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다른 심사위원이 또 지적해요. 예, 그러면 그때쯤 가서 뭐 또 수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교수님하고 뭐 너무 뭐 그런 거 같고 뭐 이거 다른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면 교수님이 삐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적절하게 대처하시면 되겠고 자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의 배경이라고 하면 연구의 배경 한두 달라 그러면 연구의 목적까지 추가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렇게 보통 시작하기도 하고요. 예, 예를 들면 감소하는 청소년 비행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비행에 예를 들면은 뭐, 뭐 심각성은 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한 문장 정도 예를 들면 연구의 배경을 넣어주시고 따라서 본 연구는 뭐뭐뭐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두 문장 정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 학위 논문하고 학술지는요 전략과 문장의 차이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까지 해서 이런 걸 한두 단락으로 처리하는 거고 이제 학술지 같은 경우는 한 문장으로 처리합니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학위 논문은 면이 많기 때문에 조금 구구절절히 좀 길게 쓰는 경향이 있고요. 학술지 같은 경우는 한두 문장. 예. 연구의 수행을 위해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한두 문장으로 보통 학술지 초록을 쓰고요. 학위 논문은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죠. 몇 명을 대상으로 했고, 예를 들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설문지를 배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물론 지도 교수님들이 그걸 많이 스타일이 있으니까 교수님 따르면 되는데,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학술지에서의 문장이 학위 논문에서는 단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구 결과, 이제 학술지는 두에서 네 문장, 그 다음에 학위 논문에서는 이제 단락이 되는 거죠. 결론 한 단락 정도 해서 정리한다. 결론이 한 단락이 아니라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학위 논문 초록이 길은 거는 그냥 지면에 구애를 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졸업생들 논문 참고하시고 학술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배경하고 목적을 한두 문장, 연구 방법 한두 문장, 결과 두에서 네 문장, 결론 한두 문장 이런 식으로 학위 논문에서는 달라, 학술지에서는 문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샘플을 한번 볼까요? 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자,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꽤 잘 썼던 예, 꽤 잘 썼던 논문이 예를 들면 이런 논문 한번 볼까요? 영문으로 써놨네요. 뒤에 가서 볼까요? 우리말로 있지도 않네. 음, 그냥 앞에 영문 볼까요?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다. 이거죠. 연구의 목적. The study examined 해갖고 바로 연구의 목적 오죠. 한 문장. For this 이걸 위해서 The study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by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variable and more adaptive cognitive 어쩌고 하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연구 방법이겠죠. 연구 방법.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했고 요거 방법, 요 두 문장이 이제 방법이 되네. 요 두 문장이 방법. 아이고, 똑같은 색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놓을게요. The main findings were 이렇게 해서 연구 결과를 제시했네요. First, second, and in addition이라고 했고 third네요.
The data analyzer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서 했다. 해서 이게 이제 연구 결과네요.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role of anxiety 어쩌고저쩌고 하고 to improve the quality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래서 내 연구의 의의는 뭐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게 세 문장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한 문장. 그래서 한둘, 한둘, 둘에서 넷, 한둘. 딱 이런 식으로. 예. 영문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통 전형적인 학술지 초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록을 잘 쓰려면 초록만 줄창 보면 되죠. 이 논문, 저 논문, 초록을 어떻게 썼는지 줄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논문 한번 볼까요? 잘 썼는지? 이것도 또 이런데 또. 이렇게 영어를 좋아해? 이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갖고 1, 2, 3, 4, 5 엄청 길게 썼네요. 생각보다. 이러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쓴 편이네요. 예,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굉장히 길게 썼죠. 저는 이거 결론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로 보통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구나. 예, 제가 거기다 좋은 연구라고 해놨는데 요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악당 연구하고 확 차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 할 필요는 없다. 자,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